이런 수요 곡선들이 좀 분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곡선이 어떻게 결정됐냐 하면 PCC 곡선, 즉 뭐냐면 가격과 수량이 있었을 때 원래 균형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 이런 형태로 만약에 소비자 균형점이 있다고 하죠. 무차별 곡선이죠. 그러면 XZ를 요만큼을 구입할 거고 YZ를 요만큼 구입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균형 조건은 여기에 그 MRS하고 여기 마이너스 PY분의 PX하고 결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만약에 10개 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이럴 때 만약에 가격이 싸지면 1,000원짜리가 500원으로 되면 그런 20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변할 거예요. 여기에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가면 가격이 싸지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인 이런 무차별 곡선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이 더 높아지는 그런 요점을 선택을 해서 XZ를 갖다가 이만큼을 구입할 거예요. 저 새로운 균형점, 즉 18개를 갖다가 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PCC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수량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가격이 1,000원일 때 여기에 500원일 때 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선을 갖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출을 했었죠. 이번에는 이걸 왜 가격이 싸지면 이 10개에서 18개를 구입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분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격이 사과가 1,000원일 때 이렇게 1,500원으로 1,000원일 때 500원으로 싸지면 사과를 10개에서 18개로 샀는가, 그리고 산 게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죠. 왜 18개 사게 되는 그 원인을 한번 분해를 해본다는 거죠. 우선 여기에는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1,000원일 때 샀으면 나는 사과를 10개밖에 못 샀겠지요. 근데 500원 떨어지고 나서 사과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쌀 때 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좀 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득이 증가해 가지고 내가 돈 버는 그런 효과를 우선 가격이 싸짐에 따라서 가격 효과는 뭘로 양분이 되냐면 돈 벌었다는 소득 효과하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싸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배보다 사과가 싸지긴 쌌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더 싼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한 그 원인으로 생기는 대체했기 때문에 사과가 늘어났다는 대체 효과로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10개에서 18개가 되면 소득 효과가 도대체 8개가 증가한 거죠. 8개가 증가한데 소득 효과는 예를 들어서 5개가 될 수 있고, 대체 효과는 3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도합 사과는 8개가 더 늘어난 18개로 됐습니다. 라고 증가분을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런 걸로 둘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 기법을 하려고 한다면 둘로 한번 분해를 해보자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분석이죠. 자, 요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이거는
500원대에 대한 균형점이죠. 1000원대의 균형점이면 이거는 사과가 500원대의 균형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안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이 예산이 쭉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예산선하고 똑같은 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효용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하고 평행되게끔 여기서부터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요. 이동시키면 여기 새로운 접하는 요점이 있겠죠. 그죠? 요점에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돈을 안 벌었더라면 내가 사과를 요만큼 샀겠죠. 요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3개를 샀겠죠. 근데 돈을 이만큼 더 버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18개, 5개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효과가 생겼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지금 소비자 결점이 싸짐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벌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럼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소득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어디까지 가냐면 옛날에 이 효용이 맞던 만큼은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되돌아가는 그런 형태.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다면 그러면 요것밖에 못 샀을 것인데 이게 다행스럽게 내가 나중에 결과로는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소득이 이만큼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을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보상해준 그 효과를 이렇게 소득을 갖다가 이렇게 보상해준다는 것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 증가시켜가지고 이게 보상해 주는 거죠. 이 점으로 이 점 내려간다 하면 그건 보상 받은 거죠. 그죠? 보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소득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나 요만큼을 샀을 텐데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요 13개에서 살 걸 갖다가 이만큼은 더 사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3개에서도 18개 산 그 이유가 바로 이 돈을 버는 소득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13개를 왜 이건 됐을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야 되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1000원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500원으로 되니까 상대적으로 요 기울기가 뭐냐면 PY분의 PX거든요. 그죠? 가격이 싸졌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해지는 거죠. 이게 낮아지니까 기울기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졌단 말이에요. 이걸로서 분석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시켰다고요. 지금 뭐냐면 Y제를 갖다가 적게 사고 X제를 갖다가 많이 사게 되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가지고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Y 대신에 X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왜 대체했겠어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왜냐면 여기에 Y제분의 가격의 상대 가격비거든요. 이게 Y가 2,000원이라면 이건 1,000원이었었죠. 1,000원이었는데 그러면 Y에 비해서 Y 1원어치에 대한 그 가격은 여기는 1이라는 2원어치에 대해서 여기 1원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2,000분의 1이라는 것은 1분의 0.5란 말이에요. 1원어치에 사과 배 1원어치에 대해서 사과는 얼마큼이냐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0.5원이라는 그런 서로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이게 싸졌어요. 이게 500원이 싸졌어요. 500원 싸지면 이게 1분의 0.25로 이렇게 낮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의 가격이 훨씬 더 이렇게 하나 얻는 데 있어서 사과의 가격은 훨씬 더 싸진 셈이죠. 그러니까 두 가격의 상대 가격비, 상대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진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Y에 비해서 배에 비해서 배에 비해서 사과가 참 싸졌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배 대신에 사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만큼 샀던 것을 이만큼 줄이고 사과를 더 늘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효과가 그래도 이렇게 바꿔도 그러면 이 돈은 여기 예산을 보면 훨씬 돈을 더 많이 쓰는 꼴이 돼버리죠. 그죠? 효용은 똑같은데 돈을 가장 적게 싸진 것을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이 돈을 쓴 예산선에 이 예산선 기존에 있던 예산선을 벗어났으니까 돈을 더 많이 쓴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효용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어요.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할 것은 뭐냐면 자 이거 상대적으로 지금 사과가 굉장히 싸졌으니까 상대적 가격비가 이렇게 싸졌으니까 그러면 싸지면 그걸 싼 것을 더 많이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이것을 배를 줄이고 사과를 더 증가시키자. 그래서 이 효과를 좀 더 높이자. 그게 뭐냐면 대체 효과라고요. 그래서 사과가 10개에서부터 18개 늘어났는데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난 3개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3개가 이렇게 더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대체를 하니까 사과가 3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배 하나 빼니까 배를 이만큼 중에서 배를 이만큼 빼니까 3개가 더 사과가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가 10개에서 18개 증가한 것은 배를 이만큼 빼고 나니까 사과가 이만큼 3개가 증가했고 그래서 3개가 증가한 것이고 즉 대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왜냐면 대체한 이유는 나한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대체하니까 이만큼이 3개가 증가한 거고 그러면 이 나머지 5개는 뭐냐 근데 이게 이런 점인데 이 점에서 다시 소득이 증가했다고 보면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하면 소득이 더 증가됐다고 보면 소득이 싼 거 샀을 때 샀으니까 소득이 증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한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선택의 폭이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요 점에서 예산선이 파란 선이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즉 예산이 더 증가돼 가지고 보상을 받은 그런 그래서 보상이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예산이 더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즉 소득이 돈을 이만큼 더 버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소득 효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는 뭐냐면 13개에서 18개로 해가지고 토탈 5개 정도가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돈을 버는 소득의 효과고 3개가 늘어난 건 뭐냐? 이 3개가 늘어난 것은 그거는 대체했기 때문에 생겼던 증가한 분이고 물론 배는 뭐 별도로 따져야겠죠. 별도로 따져야겠지만 배는 보지 말고 사과만 보자는 거예요. 사과만 10개에서 18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점에서 내가 이 점으로 옮기면 효용이 극대화될 텐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이 점으로 이동하면 배는
물론 작아지겠죠. 배는 작아지겠지만 사과는 증가한다고요. 10개에서 18개로 증가를 하죠. 근데 왜 가격이 싸지면 수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증가한데 그걸 양분을 하면 그 8개가 증가된 그것이 뭐냐면 그 소득이 증가해서 생기는 효과가 5개고 그 다음 배 대신에 사과로 대체함으로 해가지고 사과가 3개가 더 증가된 효과고 그래서 둘 다 두 효과가 뭐냐면 가격이 하락한 그 효과다는 거죠. 가격이 싸지면 소득 효과가 이렇게 이만큼이 생긴 거고 그 다음 대체 효과는 대체함으로써 3개가 다 생겨서 이렇게 18개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반대로 상승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겠죠. 이 점으로 이동하면 이게 사과가 18개에서 18개가 푹 줄어들어간다고요. 역시 소득 효과가 이만큼 마이너스가 날 거고 10개, 5개는 소득 효과가 생겨가지고 소득이 비싸졌으니까 비쌀 때 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5개만큼 주는 걸 것이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만약에 비싸졌다면 그럼 비싼 걸 뭐하러 사겠어요? 그럼 아예 싼 걸 상대적으로 한번 사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과 대신에 배를 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3개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원시로 들어와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증가한 게 그 증가한 이유가 뭐냐? 그걸 나누면 2가지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는 돈을 벌은 소득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에 사과를 많이 사게 되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과를 더 많이 사게 된 거고 그다음 일부는 대체했기 때문에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싸니까. 그래서 이 효과를 두 효과로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석은 여기 수요에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분석합니다. 이 수요 함수를 갖다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변화됐을 때 생기는 그 효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임금이고 노동에 대한 이게 노동량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고 그럴 때 만약에 임금이 이렇게 상승했다면 아니면 임금이 올라갔다면 처음에 이 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가격이 싸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효과가 소득 임금이 이렇게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소득 효과와 대책 효과로 둘 다 구분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분석한 걸 그럼 어디다 쓰느냐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응용해서 쓰면 되죠. 일단은 지금 가격이 변하면 효과를 가격이 싸지면 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 증가한 것을 갖다가 하나는 소득 효과, 돈을 버는 소득 효과와 그리고 대체하는 대체 효과가 둘로 양분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좋다는 거죠. 왜 좋냐? 왜 좋냐면 사과가 딱 많이 늘어나서 좋다 그런 얘기예요. 가격이 싸지면요.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다?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뭐냐? 왜 많이 샀냐? 그거는 내가 쌀 때 샀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 효과가 생겨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기왕이면 싼 게 좋으니까 배보다 사과가 상대 가격비가 싸니까 그래서 사과를 더 늘렸지요. 그래서 사과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분해를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분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법이 이 수요 곡선을 갖다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로 이렇게 나눠주죠. 여기에 보면 가격이 싸지면 수량으로 소득 효과는 소득 확대 플러스 가격이에요. 이렇게 증가해요. 그렇죠? 대체 효과도 보면 가격이 싸짐으로써 대체 여기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플러스가 나타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어요. 이게 가격이 이만큼 싸지면 이 수량의 소득은 증가하죠. 근데 대체 효과는 여기서는 이 세 개를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죠. 즉 그래도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상관없이 가격이 싸지면 소득 효과는 항상 플러스예요. 소득 효과는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 아주 불가능한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뭐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나올 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플러스죠. 아무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는 두 가지 효과로 구분해가지고 합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소득이 상승하고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지면 수량이 10개에서 18개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죠. 그것을 연결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라고요.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극대화되는데 이 점은 다 수용의 극대화점이죠.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러면 소득이 만약에 만약에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즉 소득이 만약에 없었다면, 돈 버는 게 없었다면 대체 효과만 생기겠죠, 그죠? 그럼 소득 효과가 없었을 때 그 대체 효과만 생기는 그런 것만 분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소득 효과가 없었을 때, 기울기가 이렇지 않고 이렇을 때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런 형태가 돼 있겠죠.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돼 있겠죠. 여기가 똑같은 이런 형태가 돼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량 그건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소득 효과가 만약에 제로다. 그렇게 했을 때도 여기 대체 효과는 여기 플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개 정도는 불어나는데 그럼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효과를 배제해 준 그런 수량 효과만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가격이 싸지면 대체 효과는 여기 13개로 증가할 거예요. 그죠? 13개 증가하니까 13개가 증가하고 500원일 때 소득 효과를 갖다가 배제한 나머지 그 대체 효과만 보는 그런 수량의 상태를 보면 이 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1,000원 했을 때 하고 500원 있을 때 이건 소득 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 선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선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의 수요 곡선이라는 말이에요.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이 증가하죠. 근데 이 수량이 증가하는 이 수요 곡선은 어떤 것이냐면 소득 효과를 배제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수요하지 않고 이런 수요를 보상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Compensate demand라고 한다고요. Compensate demand curv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상 수요, compensate 가지고 이런 수요하고 이런 수요하고는 같은 수요인데 이건 보상 수요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수요라고 보통 하는데 그냥 마샬리안 그냥 그 수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냥 보통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전통적인 그 수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보상 수요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보상해줬을 때 소득 효과를 없애버렸을 때 그때 생기는 그런 효과 이런 것을 보상 수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상 수요라는 개념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소득 효과를 없애버린 보상을 해줘버리고 난 나머지의 그 소득 효과만을 나타내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수요 함수를 보상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것도 우하향하게 돼 있고 수요 곡선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단 기울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응용해가지고 경제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보상 수요 함수를 갖다 구하라라는 그런 것도 답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보상 수요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세민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이런 쌀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쌀을 갖다가 그렇게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게 좋으냐 라는 그런 분석을 갖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 소위 말해서 보상 수요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현금으로 준다면 이 사람들이 이런 데서 현금을 준다 하면 현금을 갖다가 현금을 무엇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만의 효과를 갖다 얻어낼 수 있어요. 지금 누차복수 일만급기라면서 소비자들이 노리는 효과는 상당히 많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 물건으로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쌀 살 때는 똑같이 있겠지만 쌀 이외의 것 다른 것을 쓰려고 하면 효과가 줄어들지요. 그런 것들은 이 보상을 갖다가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물건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물품으로 줌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가 적어지는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큼 차이가 나나라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상할 점이 생긴다면 진짜 그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효용을 더 증가시키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현금 주는 게 좋고 쌀보다는 그래서 정책 목적을 그렇게 딱 달성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현금 주면 효용 그 사람은 굉장히 증가되는데 근데 이 쌀에 얼마큼 소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촉진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으면 같은 돈을 예산차이라면 쌀을 사가지고 쌀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준다고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준다고요.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쌀을 주면 효용이 증가하긴 증가하죠. 근데 조금밖에 안 증가한다고요. 현금보다는 적게 증가하죠. 하지만 누가 좋겠어요? 농부들이 좋죠. 그래서 어떤 정책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이제 이런 수요함수, 보상, 수요함수, 수요함수를 갖다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석은 얼마든지 응용해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수요곡선을 갖다가 특히 수요곡선상에 나타나는 가격이 이렇게 싸졌을 때 얼마큼 우리가 이 수량이 증가하는가 그 증가하는 것을 갖다가 수요곡선을 갖다가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 대비해서 가격이 싸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소득 효과가 얼마큼이고 가격 효과가 얼마큼이고 그래서 가격이 이 대체 효과가 얼마큼이고 그 합계가 가격 효과로 나타나는지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응용을 얼마든지 그 현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에 대한 그 가격이 변화할 때 그 효과를 분석하는 법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시경제니까 다 수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몇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수리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뭐 수요 함수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그다음 수요가 이게 수요 함수가 왜 효용의 극대화된 함수로 극대화된 이 점이 되어버리고 그다음 또 소위 말해서 이 보상 수요는 어떻게 나타내고 그다음 이 소득 효과, 가격 효과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해해서 가격 소득 효과, 가격 효과를 분해해가지고 수리적으로 딱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수학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좀 분해를 좀 해야 되죠.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그런 용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수요의 의미, 수요를 갖다 도출해 나가는 거, 그다음 이게 효용의 극대화점이라는 거, 그다음 소득 효과 대출 이 효과가 과연 무엇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어렵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수치가 동원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수치를 계산한 것을 약간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하죠. 이런 효과 이런 것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미시경제학에 보면 미시경제학의 수리적 접근 문제, 그리고 미시경제학을 갖다 수치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기 계속 나오는데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어떤 때는 보면 이게 뭐 의미하는 건지 아까 뭐 보상 수요 함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그다음 뭐 간접 효용 함수 뭐 이런 용어는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한 모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수요 도출해놓고 이런 것을 다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옆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요 함수를 여기 효용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x에다가 y 제곱이라고 가정을 할게 단순하게. 그리고 지금 이 제약 조건에 돈이 m은 px 플러스 py분의 y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이걸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이것을 제약 조건으로 하는 요걸 돈을 가장 적게 드린다 그러면 예산서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가장 극대화 문제에서는 이건 부동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수치가 있을 때 자 여기에 x제는 얼마큼 사야 되느냐라는 문제, y제는 얼마큼 사야 되느냐라는 게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즉 x제는 가장 효용 극대화된 것으로 나타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것을 풀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자,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라그랑지 함수로 풀었다 하면 좀 빨리 풀겠죠, 그렇죠? 자, 이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풉니다. 라그랑지 함수는 여기에 목적 함수인 x하고 y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여기 란다에다가 m 여기다 px에다가 x 마이너스 py분의 y 이렇게 풀 겁니다. 이게 라그랑지 함수예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걸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여기 x, y 값이 나오는데 x, y 값은 그건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값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m, 만원,
2,000원 이렇게 해서 풀면 또 금방 또 이것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것은 뭐 가격 효과, 무슨 효과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이거의 극대화, 이것을 갖다 효용 극대화하는 이걸 푸는 방법은 이것을 편미분해가지고 이거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해서 제로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죠. 그 다음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제로를 만들고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해가지고 제로를 만들고 하면 x, y 값이 나오고 란다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편미분을 하면 뭐냐면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는 x의 y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이거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x가 1이니까 y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요. 플러스 여기 x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란다에다가 여기 란다에다가 x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px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px 여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왔고요. 이게 제로인 점이죠. 그다음 이 두 번째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요. 이건 이게 변수니까 이거는 2y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2xy가 되고 이거 여기에서는 여기 y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란다 py 이런 형태로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건 다 상수가 되고 이건 란다에 대해서 이게 1이 되니까 바로 m 마이너스 px하고 x하고 py분의 y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m이 10,000원이고 이게 뭐 2,000원이고 3,000원이면 수치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답이 뭘로 나오냐면 전부 다 x는 여기에 보면 이 x는 x바 스타로 되게 수학에서 표시하죠. 이거는 뭐냐면 2m 3p px 하고 y는 m에다가 3py 이런 형태로 답이 풀려요. 그러니까 물론 란다는 나오겠죠. 근데 란다는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하면 되지만 란다는 뭐 필요 없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x하고 y하고 이렇게 답이 해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면 이게 2,000원이고 이게 1,000원이고 하면 이 답은 만약에 x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10,000원이고 하면 여기는 20,000원이 되버리고요. 이게 사고가 그전에 1,000원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여기는 3,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20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나올 거고 사과는 3분의 20을 사야 된다. y는 스타를 구하면 이게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면 10,000원에다가 20,000원에다가 그 다음 여기 보면 2,000원이니까 여기 6,000이니까 6,000분의 2,000 그러니까 3분의 1,00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수치가 나와가지고 요만큼을 사면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요 3분의 20, 3분의 10을 실제로 여기다가 효용 함수에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효용이 나올 텐데 그 효용은 극대화된 효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효용을 이렇게 가장 이런 수치에 의해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px 이게 정수를 안 쓰고 이렇게 px하고 m을 썼냐면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변수라면 어쩔래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수출이 안 쓰고 px 이렇게 쓴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과가 지금 2,000원인데 만약에 1,000원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얼마큼 변하는가
그런 걸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과해야 되는 가격과 이게 수량과의 관계라고요.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xj, 즉 사과의 수요 함수라고요. 이게 사과에 대한 수량이고, 이건 사과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이건 나머지 주어질 거고, 그죠? 그러면 사과에 대한 수량을 해가지고 이게 사과에 대한 수요 함수라고 해요. 수요 함수가 뭐냐면 이것을 갖다 하면 말이죠. 이게 10,000원, 이게 1,000원일 때는 얼마냐? 1,000원일 때는 얼마고, 이게 500원일 때는 얼마냐? 500원일 때는 여기 하면 지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답이 해를 구해놓은 게 뭐냐면 x에 대한 수요 함수라고요. 수요 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자체가 xj의 그 수요 함수고, 저기는 안 나타나 있죠. yj를 본다면 yj의 수요 함수는 이렇다고요. 수요 함수를 다 구한 거죠. 이 해를 구한다는 것은 수요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상수로 본다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수요 함수입니까? 상수로 변한다면 그 수요 함수가 안 되고 그냥 이거 답이 해가 되는 거죠. 답이 해가 되는데 이걸 가격이 변한다, 이걸 다시 또 변수를 딱 받쳐놓으면, 이거 해놓고 이걸 갖다 상수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것만 x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수요 함수잖아요. 그 수요 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10,000원이라고 놨을 때 수요 함수는 보면, x는 예를 들어서 20,000에다가, 거기다가, 3분의 여기 px,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수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거는 그 y에 대한 수요 함수죠. 여기 x에 대한 수요 함수가 여기 계속 나오는데 이 x에 대한 그 수요 함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수요 함수가 뭐냐면 수요 함수에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그 수량, 수량과 가격, 이 가격과 수량, 이 가격 관계는 뭐냐면, 이거 뭐냐면 효용의 극대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에 대한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선에 있는 것은 다 효용의 극대화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1,000원일 때 여기 보면 1,000원일 때 저렇게 10개 하는 수치가 나올 거예요. 1,000원일 때 이게 나올 거라고요. 그때 여기서 답은 이거는 효용의 극대화점이죠. 수요 함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고,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딱 푼다는 것은 그 수요 함수를 갖다 이렇게 푸는 거고, y의 수요 함수인데, 거기에 이게 수요 함수를 갖다 정확히 나타내려면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수요 함수를 갖다가 도출해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점은 다 효용의 극대화점이라고요. xj에 있어서의 효용의 극대화점, yj에 있을 때 효용의 극대화점. 즉 수요 함수는 다 이 가격을 모를 뿐이지 다 이 가격 대비 수량을 나타내는 효용의 극대화점들만 무한한 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수요 함수를 갖다 바로 구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효용의 극대화점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요 함수를 여기다 다 이렇게 구하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x 이렇게 스타는 뭐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f 해가지고 p x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p y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런 수리 경제학 책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해는 풀면 이거는 x하고 py하고 m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표현돼가지고 답이 나오고, 그다음 이것도 풀면 이거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게 xy라고 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xy에다가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에다가 플러스 10 이런 효용함수다 하면 이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뭘로 나오냐면 x, y, m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세 개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해는 일반으로 이렇게 할 때는 x 이거의 해는 계산 이거는 이렇게 계산되지만 이거는 저희가는 x하고 y하고 m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x가 변할 때 x 가격이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자. 그럼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자체가 바로 이 풀어가지고 나오는 게 x제 수요 함수고 이건 y제 수요 함수로 나타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요 함수를 여기서 끄집어낸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풀므로 인해 가지고 이거 갖다가 변수로 봐가지고 하면 수요 함수가 끝나는 거고 이것은 효용의 극대화 함수라는 것을 나타난다는 거죠. 수리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x제 수요 함수를 구하라, y제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그리고 간접 효용 함수, 인다이렉트 유틸리티 효용 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그런 용어도 미시에서 고급 미시에서 나옵니다. 간접 효용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효용 함수를 구하긴 구하는데 이렇게 x가 효용이 얼마고 y는 얼마고 해가지고 효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뭘 어떻게 간접적으로 구하느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해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효용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효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x가 있잖아요. x하고 y인데 이 x를 효용을 갖다가 뭐냐면 여기 x 대신에 x 바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 y는 y에 여기 스타로 되어 있는 거 이거에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효용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이게 3분의 20, 여기 3분의 10이면 이거 3분의 10, 3분의 20 이걸 구하면 효용이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효용은 효용이 극대화된 거잖아요. 극대화된 효용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요. 그렇게 극대화된 효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간접 효용 함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이런 변수 형태로 3px 2m 이렇게 하면 이것을 여기다가 여기에 나오는 해를 답을 극대화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즉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간접 효용 함수는 뭐냐면 3p 플러스 2m이라 하면 거기다 곱하기에다가 m에다가 3py 여기에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럼 여기 효용이 나오겠죠, 그죠? 이 효용인데 이게 px의 가격이 지금 만약에 뭐 500원이다 아니면 여기 m이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여기다 보면 py가 얼마다 그 가르쳐주면 거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효용이 극대화된 효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 이렇게 쓰는 효용함수는 극대화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효용함수라고 그러고 이건 간접 효용함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경제 고급 미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간접 효용함수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효용을 극대화돼 시켜주는 효용함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용 극대화 시켜주는 거 여기에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효용 극대화된 그 함수에서 이제 이게 효용 극대화 함수인데 이게 가격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예산이 변할 때 이 효용의 극대화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건 또 그 변화를 갖다 찾아낼 수가 있죠. 그다음 가격이 이게 변할 때 이 효용의 극대화된 효용 함수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y제가 변하면서 그걸 갖다 이렇게 m 이런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수를 갖다가 일반화로 만들어서 분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효용이 극대화점이잖아요.
가격이 싸짐에 따라서 그거는 여기에 그 가격하고 여기 수량 바에가 있어서 지금 XJ가 싸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격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 효과라는 것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라는 거죠. 지금 X가 이렇게 이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극대화돼가지고 M 이렇게 해가지고 그 3px 이렇게 될 텐데 가격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수량이 XJ의 수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디퍼런셜 P 가격이 변할 때 이게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것을 이것을 갖다가 x를 갖다가 이 p로 이걸로 미분해달라 변화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변화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를 구하면 3 그럼 dp분의 dx입니다. 그럼 이거 분수분의 1은 말이죠. 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여기 왜 3이 됐어요? 여기 2 있죠. 이 m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 px가 있잖아요. 이 p분의 1은 이거 제곱분의 1이에요. 미분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px의 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가격 효과죠. 가격 효과. 가격이 싸졌습니다. 싸졌으면 수량이 얼마큼 이게 증가합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그럼 이 값은 이 값이 나온다. 이게 가격 효과를 갖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내고 나서 말이죠. 그 미시경제 이렇게 뭐 대학원 수업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쭉 하면 이런 수치를 가르쳐 주죠. 이런 수치 뭐 가르쳐 주나 마나 그냥 뭐 일반적인 함수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그다음 xj에 대한 수요 함수, yj에 대한 수요 함수를 구하라.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하라. 해를 구한다는 게 수요 함수를 구하는 거죠. 해를 구하라. 그다음 여기에 대한 극대화된 x를 구하라. x 스타를 구하라. y 스타를 구하라. 그리고 수요 함수를 구하라. 수요 함수를 구하라. 그 다음 간접 효용 함수를 구하라. 효용 함수 이만큼. 이게 또 변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 효과를 구하라. 가격 효과. 그러면 답은 이거죠. 근데 이게 수치를 딱 해놓고 나서 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수치를 다 표현하는 건데 이거 놓고 나서 가격 효과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얼마큼 변하는가 그런 것을 잘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가격이 변하면서 수량이 나타내는 단순한 이런 기울기가 아니고 이 가격 효과는 뭐냐면 지금 새로운 균형점에 대한 균형점끼리의 가격이 변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 대한 변화의 이동을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과가 1,000원입니다. 이런 이 가격 효과는 그러면 여기 ME 마이너스 2만 원입니다. 그럼 가격 효과가 얼마큼이 되는 걸 딱 나와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0% 변할 때 이게 몇 퍼센트 변하는가 뭐 그런 형태로 하면 가격 효과가 구체적으로 몇 개가 더 증가됐는가 그런 것들이 금방 수치로 톡 떨어지죠. 여기다 일반항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 효과를 이 소득 효과하고 대치 효과를 그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없기야. 있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효용을 극대화한 이제 말 그대로 라그랑지 함수를 갖다 최대한대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 그림으로 본다 하면 이게 가격 효과, 소득 효과라는 거는 가격 효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로 지금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가격이 막 소득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효과, 소득이 이런 효과에서 소득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효과잖아요. 그걸 갖다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효과가 무차별 곡선이 이런 형태다 하면 이게 어디에다가 이 선이 어디에 접선이 돼야 되느냐 하면 여기다가 접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 하면 저번에 그 라그랑지 함수를 갖다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그랑지 사람은 좀 성격이 좀 모져가지고 이 사람 거꾸로 계산한다고. 이 사람은 효용 극대화 아니면 뭐 이런 그 그림을 잘 못 본다는 거죠. 란다는 설명할 때 그렇게 했었죠. XJ하고 YJ가 이렇게 딱 있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우리는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이만큼을 이렇게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XJ하고 YJ를 갖다 이렇게 구하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주어진 예산으로 예산 M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해도 구해도 돼요. 여기 효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효용이 있는데 이것을 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이 효용을 얻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내 이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 효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뚝인데 예산이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거의 전제 조건이고 요걸 비용이 가장 적게 되는 미니마이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이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예산이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제약 조건이 뭐냐면 효용을 딱 함수를 딱 보면 된단 말이에요. 효용이 주어져 있는데 예산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가면 그게 뭐하냐? 그게 뭐냐면 이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나 예산을 극소화하는 거나 이 답은 XJ하고 YJ의 수량은 똑같이 나온다고요. 과정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효용이 가장 큰 걸 고르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 효용이 주어진 효용에서 예산이 가장 적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둘 다 해도 답은 똑같다. 이런 것을 듀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서울대학교나 뭐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대학원에 뭐 간다든가 아니면 박사과정에 간다 하면 이 친구가 수학 실력이 경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럼 미시경제 문제는 이런 문제네요. 여기 보면 맥스마이즈하고 이게 효용하고 그다음 효용하고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나온 걸 증명하라. 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증명하는 거에 이거 쭉 풀면 정말 답이 나와가지고 서로 딱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림을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은 되는데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증명하는 게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하냐? 이 방법 선택해가지고 쓰는 방법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중간 풀이 과정에서 좋은 게 있고요. 여기는 이것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좋은 게 분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방법,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보면 수요 함수가 촉촉하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수요 함수가 나오고 간접 효용 함수가 톡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 방법에서는 여기서는 이런
소득 효과, 보상 수요 함수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풀면 풀이 과정에서 보상 수요도 나오고요. 그다음 보상 수요라는 게 뭐 딴 게 아니거든요. 보상 수요는 그 소득을 없애주는 거니까 여기 효용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풀 거예요. 그 대신 이 효용을 얼마큼 이렇게 줄여주는가라는 그런 거에 보상을 얼마큼 해주는가라는 것에 이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딱 하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하는 게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줄어든 보상을 해주는 효용 함수를 여기다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이 중에서 그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거기에서 이제 골라낸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xj의 값이 나올 텐데 그 xj의 값에 대해서 여기에 이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면 여기 보상 수요 함수가 나올 거고 그다음 이 소득 효과도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 보상 수요 함수하고 소득 효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푼다고요. 뭐 그래서 푸는 그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이 계속 여기서 새로운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임금의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지출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노동 수요, 노동의 공급 쪽에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임금이 결정되고 임금 노동량이 결정되는 것을 푸는 방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딱 나타내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방식대로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쭉 나가면 뭐냐면 노동의 수요 함수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노동의 수요 함수는 안 튀어나와요. 여기서 왜냐면 노동의 수요는 좀 독특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노동의 수요에서는 그 파생 수요 함수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노동의 수요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수요가 아니라 이거는 파생돼 가지고 나는 파생 수요 함수입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거기서부터 끄집어낸다고요. 아니 파생 수요 함수는 뭡니까? 확실히 미시경제 뒷부분을 배웠으면 이게 나올 텐데 미시경제 하면서도 거기까지도 들어갈 수는 없고 아무튼 이런 걸 수요 함수, 노동의 수요 함수를 고르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중간 과정에서 딱 빼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수요 함수가 정말 구체적으로 수치 함수가 뭐가 나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이익이 있고 이건 이익이 있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을 때 이렇게 되고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죠. 근데 이 중간 풀이 과정에서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도 풀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는 거죠. 개념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상 수요 함수라는 것은 뭐 소득 효과도 이거 보면 이만큼 빼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빼나가는 거니까 지금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극소화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 효용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효용함수가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상을 쭉 여기서 딱 맞춰놓게끔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효용함수하고 이 효용함수하고 딱 겹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이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예산을 해주면서 예산만 이렇게 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효용함수하고 딱 맞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득 효과죠. 보상하는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걸 보지 말고 차라리 요 동일한 효용을 아예 효용 자체를 효용을 보상해 주세요.
소득을 보상해주지 말고 효용을 보상해주세요. 효용을 보상해준다는 것은 원위치로 이 효용을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면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달리게 하든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여기 하든 일치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소득 보상이 아니죠. 그건 효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효용의 보상, 거기에 따른 효과, 그것도 필요한 써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때는 또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효용을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00만 원, 노인들한테 노인수당을 10만 원에다 20만 원 주면 효용이 여기서 또 이만큼 나타나는데, 그러면 20만 원 다시 10만 원으로 나타나면 효용이 이쪽으로 원칙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요 방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빠지는가, 효용이 점점 이런 형태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딱 일치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비틀려가지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쭉 가다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가는 것인가. 이거는 이거 조정되려면 이렇게 똑같이 갔다가 이렇게 싹 대체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져가지고 같이 딱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무차별곡선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체 효과인 먼저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이 무차별곡선이 약간 이렇게 이전 형태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됐다가 그걸 이렇게 이동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 그림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그림을 보고 푸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수학적 분석은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걸 해석을 잘해야죠. 그 명확하게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그냥 왜 우리는 미분을 하고 왜 적분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뭐 바꿔나가면서 뭐 이렇게 움직여질까? 그거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쭉 계산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원리를 다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기호를 표시해가지고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그 원리를 이해 못하면 수학적으로 왜 미분한지 더한지 빼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몰라가지고 수학자가 손도 못 댑니다. 수학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수학 잘한다고 경제학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제학을 먼저 원리를 다 이해하고 나서 그걸 수학적 기법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수리경제의 그런 분야고, 또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개념경제학이고, 그걸 뭐 말로 한다면 일반 경제학이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상 수요 함수, 좀 복잡한 개념이고 뭐 어디서 우리 방법은 별로 그렇게 써먹을 일이 없지만, 우선 수요 함수하고 수요 함수를 갖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좀 하는데, 가격 효과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이걸로서 다 설명이 다 되는데, 이 소득 효과, 이거 보상 수요 함수는 아까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더라, 이렇게 어려우면 거기 가서 찾아보면 되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풀이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보이겠어요. 직접 이렇게 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예 답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보상 수요 함수는 이렇게 이런 함수라도 이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최소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효용이 여기 있는데 이게 효용이 이쪽으로 변했다. 그럼 그때 그 효용이 이 효용을 갖다가 무차별곡선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줄여야겠다. 여기하고 접하는 점이 뭐냐? 그러니까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죠. 그냥 극소화하는 거죠. 이건 px에다가 x고 그래서 py분의 y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주어진 효용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주어진 조건이죠. 주어진 조건이 여기 있는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효용이 여기 보면 x, y다 효용 함수가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효용 함수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즉 뭐냐면 이 효용 이것 중에서 얼마큼을 갖다 보상해준다는 것을 갖다 가격을 갖다 이렇게 명시되는 그런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것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풀면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거는 라그랑지 함수를 갖다가 돼가지고 이거는 효용 함수가 px에다가 x 이게 목적 함수가 있고요. 이거는 플러스 란다에다가 이 효용 함수니까 여기에 m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에다가 x y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목적 함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그 비용은 미니마이즈가 되고 효용은 극대화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거죠. 푸는 방법은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그리고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 제로로 하면 충족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충족시키면 답이 뭐가 나오냐면 답이 계산하기 복잡해서 답을 여기 보면 여기 답이 x에 같은 경우는 x에 가면 py분의 2px에다가 이게 3분의 2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로 나와요. 답이. 그 다음 y도 나오죠. y도 나오면 y는 2px에다가 py 에다가 이것도 3분의 1승이고 이거는 u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이 자체가 여기 어느 정도의 이 효용 함수에다가 이렇게 주어 빼놔 있기 때문에 이제 효용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상 수요 함수라고 해요. 요게 뭐냐면 요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 함수가 보상 수요 함수라고 해요.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보상 수요 함수. x에 대한 보상 수요 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요 해를 이렇게 구하면 이게 보상 수요 함수, 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걸 정수로 보면 어떤 그 점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게 x제가 이제 이게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함에 따라서 이걸 상수로 이렇게 딱 뜨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y분의 1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여기다가 곱하기 p y분의 1 그러면 여기는 p y분의 마이너스 1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요함수죠.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수요함수는 어떤 수요함수로 나타나냐면 이 수요함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수요함, 보상 수요함수 요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수요함수는 이렇게 가지고 구해놓는 거예요. 수요가 보상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얼마큼 보상되느냐? 거기는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마큼 낮추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죠. 그래서 보상 수요함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 대체 효과는 그 가격 효과는 이렇게 나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되냐? 대체 효과는 여기 보면 px에다가 그다음 보상 수요 함수를 거꾸로 이동시켜 놓은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x 스타가 아니라 여기에 x 스타의 보상 수요 함수의 요만큼에서 요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x가 변할 때 요게 요 수요가 그러니까 px 요게 변할 때 요게 얼마큼 변해요? 요 변화율을 구하는 이것이 이게 대체 효과란 말이에요. 여기에 요걸 구하는 거죠. x 스타의 c 컴펜세이트 디맨드 커브에 해당하는 보상 수요
수요 함수 속에 있는 x에 대해 요거에 변할 때 요게 얼마큼 변합니까? 요 변하는 것을 그 수치로 그리는 것이 보상 수요 함수고 이게 변할 때 이게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그런 것은 뭐냐면 변화율에 대한 미분하는 것은 변화율을 구하는 것은 그 변화율이 바로 대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효과가 얼마큼인지 이렇게 딱 계산되죠. 그러면 소득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상 수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소득 효과는 이 역으로 거꾸로 계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 효과에서 가격 효과에서 소득 효과를 빼면 가격 조건이 여기서 끄집어내니까 만약에 소득 효과가 나올 거고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관계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참 복잡한 문제는 나오지만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다 수치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도 뭐 이렇게 한번 풀었다가 저렇게 한번 풀었다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소득 효과, 보상 효과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려고 하면 그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렇게 미분하고 저렇게 풀어서 미분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답을 갖다가 지금 쫙 내는 거죠. 지금 답을 낸 게 뭐예요? 바로 수요함수 여기 해 극대화된 값 x 스타 그다음 y에 대한 해에 대한 구하였고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 y제에 대한 수요 곡선도 구해낸 거고요. 이거 해부가 때문에 수요 곡선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 보상 수요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보상 수요에 대한 것은 미니마이즈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기에 그럼 x제의 보상 수요 함수를 구한 거고 그다음 여기 y제도 음수과대 y제의 보상 수요 함수도 구한 거고요. 그다음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간접 효용 함수도 구한 거죠. 효용이 어떻게 최대한으로 된 것들이 어떻게 변화지는가 간접 효용 함수도 구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보면 지출 함수라고 해서 지출 함수를 구해냅니다. 돈의 목적 함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는 여기에서 x 스타 c 컴펜세이트하고 y 컴펜세이트 스타하고 이 값을 딱 대입해주면 뭐가 돼요? 비용이 최소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출이 최소화되는 그 비용에 그걸 충족시켜주는 여기 M 이 얼마니까 도는 거. 그러니까 M이라는 건 뭐냐면 지출이고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 최소화시켜주는 이 M 비용 최소화시켜주는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전략에서 나타나는 비용 함수가 나오겠죠. 이거 여기 비용 최소화시켜주는 비용 M 이거는 간접 효용 함수 아까 여기 효용 함수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걸 효용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x 스타하고 y 스타로 이렇게 해주면 이 효용은 항상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효용이 극대화되는 x제하고 y제가 변할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을 얼마큼 나타내주는 겁니까? 이런 것이 간접 효용 함수라고 했어요. 그죠? 효용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효용이 가장 크도록 효용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때 여기에 x제하고 y제가 수량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합니까? 그건 여기 값이 나왔지만 이게 혹시 변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효용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효용함수가 뭐냐면 간접 효용함수라고요. 간접 효용함수는 뭐냐면 이은 극대화 극소화를 갖다 나타내는 효용함수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보면 M은 말이죠. 여기 극소화를 하면요.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 거기에 나타나는 여기에 함수가 여기 보면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해가 있는데 비용 극소화 시켜주는 해죠. 그 해가 뭐냐면 컴펜세이트로 되어 있는 이 간접 효용함 비용으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간접 예산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간접 효용 함수 같이 간접 예산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의 이름은 그냥 지출함수라고요. 비용 지출함수. 이런 개념들이 보면
기업에 가면 이건 다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돈 나가는 걸 비용 되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비용을 최소화시켜야죠. 그죠? 그럼 지출을 최소화시켜야죠. 최소화시켜주면서 그러면 비용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러면서 물건을 갖다 생산하는 그런 방법 훌륭한 생산 방법이고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생산자 이론에서 써먹는다 그렇다면 써먹어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비용 최소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간접 지출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간접 지출 함수인데 이거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비용을 가서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여기에 보상 수요 함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소득 효과, 가격 효과 이런 것들 갖다가 다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나타난다. 이게 분석이 되니까 이게 여기도 이걸로 통해서 이게 분석이 되고 이것도 여기서 분석이 됐죠. 근데 그 가격 효과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격 효과를 분석이 되고요. 계산하면 틀릴 것 같죠?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이 가격 효과를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 대체 효과가 서로 합해하면 이 가격 효과가 나타남을 갖다가 증명하세요 하면 아주 머리 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출 다 하겠는데 일반에 수출돼가지고 근데 딱 가가지고 딱 해서 약분해가지고 하면 첫 가격이 딱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증명 다 한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구조되어 있다는 거죠. 미시경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이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수리경제학 이렇게 보면 수리경제학에 보면 분야에 효용 극대화가지고 그거는 대충 인식해 나갈 텐데 이거 보면 도대체 용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풀기도 상당히 어렵고 막 이러니까 이거 손을 떼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베리안에 보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 원서로만 딱 그 전에 나왔거든요.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런 것부터 나오니까 사람이 그냥 물론 그게 그 사람의 강의 노트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강의 노트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석박사생들을 위한 경제학도들의 석박사생을 위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강좌예요. 어떤 수리 위주로 하던 미시경제학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급 미시경제학인 셈이죠. 그건 어디서 가르치냐? 대학원 교재를 탁 써요. 딱 오자마자 쫙 가장 큰 게 걸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책에 한 중간 정도 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몇 개 챕터에 거쳐서 쫙 이런 것이 막 전개돼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좀 하다못해 좀 그림이라도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있으면 좀 위안이라 가겠는데 그것도 없고 거기다 한글로 써 있으면 좀 어떻게 이해나 하겠는데 이건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써 있고 말이지. 그리고 아까처럼 보상 수요 함수, 그럼 보상 수요 함수는 내가 얘기하면 알 텐데 컴펜세이트, 디맨드 커브 하면 단어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이래 못하고 저래 못하고 아주 애매하죠. 그게 제 경험입니다. 제가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학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수학적으로 다 이렇게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구체적인 수치로 넣는다 그러면 미시경제학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 좀 이게 좀 변수 형태로 이렇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원인을 다시 원칙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오늘 배운 것은 뭐냐면 수요 곡선을 갖다 분해하는 방법으로서
이 소득 효과, 가격 효과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수리로 계산하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응용할 때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효과를 보고 싶을 때 구체적인 소득 효과가 얼마인지, 대체 효과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변화율은 어떻게 변할지, 그건 나중에 정책적으로 써먹을 때는 써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분해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림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상 수요 함수라는 이상한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 수요 함수라는 것은 겁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대체 효과만, 소득 효과가 배제된 대체 효과만의 변화를 갖다가 보상 수요 함수다. 보상해 줬으니까 돈은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 효과만 있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만 갖고 상대 가격비가 변했을 때 그때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오는 그 수요 함수가 뭐냐면 보상 수요 함수였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요 함수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삐끗하게 생겼죠. 단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일반 수요 함수보다는 좀 가파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요 함수가 생긴다고요. 물론 다른 수요 함수도 하나 있긴 있어요. 슬라츠키 방정식이 가지고 슬라츠키 수요 함수가 있는데 그건 좀 더 어려운 개념이고, 그건 아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대체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 이렇게 아까 그림을 이렇게 일치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효용을 갖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때 생기는 거기서 개념에서 생기는 효용 수요 함수를 또 그려놓을 수가 있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일치된다면 이 그림이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 그대로 아니고 꺾어지면서 일치가 되죠, 그죠? 그럴 때 수요 함수는 어떤 게 되냐면 써먹을 건 아니고 분석하는데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보상 수요 함수하고 그 디맨드 커버 보통 수요 함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기울기가 상당히 틀려요.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어떻게 높아요? 이게 높죠. 만만하죠. 그렇게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소득 효과는 그래서 항상 플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아주 쉽지는 않지만 쉬운 분석을 쉽게도 한번 해봤지만 참 어렵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를 계속 전공해 나가면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부딪힐 때 그게 대충 이런 개념이었다. 그것만 알아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물론 시험은 안 나와요. 조금 범위를 좀 벗어나가다가 깊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서부터 이제 소비자 이론을 좀 벗어나가지고 생산자 쪽으로 한번 가서 이윤의 극대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